낭만의사 김성진 2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 대통령이 과로 당연시하는 사회 안 된다. 근로기준법 개정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예. 지금처럼 그 의사들 입장에서는 이 전면 의료보험 급여를 하게 되면 예. 그 의사들이 지금 과로를 해가지고 소득을 메꾼다며요. 예, 그렇죠. 예? 뭐 일주일 내내 근무하는 동료들 많습니다. 우리 개원애들 중에. 예. 예. 그래서 과로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하면 의사들은 이제 급여도 전면 급여를 하고 예. 근로기준법도 지켜라 이렇게 하면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병원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아마 자영업자라서 괜찮나? 예, 경영자 이야기고 그 아니 거기 병원에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린 더 죽죠. 경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예. 사람들한테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 누군가 옛날에 제가 여행 갔는데 같이 방을 쓴 최고 경영자가 주 4일째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당신이 월급만 받아서 그렇지 내가 월급 주는 입장에서 주 4일째 하면 다 망합니다. 네, 그랬어요. 대통령이 지금 68시간인 일주일 최장 노동시간을 예. 법적으로 52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해라. 이렇게 근데 이야기합니다. 이분께서 뭘 모르는 게요. 우리나라가 노동 생산성이 OECD 평균의 반도 안 됩니다. 아시잖아요. 많이 떨어지는 나라죠. 예? 아니 노동 생산성 반밖에 안 되고 최저임금 10,000원으로 올리면서 그 근로시간까지 또 줄이면은 나라 망하죠. 이게 버티겠습니까? 이렇게 하려는 미국에는 주 40시간을 일해도 일하는 1시간 내내 물도 한 잔 못 마십니다. 핸드폰, 스마트폰 쓰는 거를 택도 없습니다. 공개한다잖아요. 미국의 예. 자동차 공장이나 이런 데서도 다. 예, 예. 그 우리나라 같으면 그게 되겠어요? 뭐 신문 보고 뭐 담배 피우고 뭐 오만 거 다 하고요. 이게 참 미국은 얼마나 무서운 나라냐면은 최고 경영자가 항상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렇게 카텐을 쳐놨죠. 지가 볼 때는 다 보고 지가 또 싫을 때는 문을 닫고요. 우리나라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나라인데요. 그런 거는 배울 생각 안 하고 이상하게 지금 노는 것만 배워가지고 참 큰일입니다. 자기가 월급을 안 줘봐서 그럴 거예요. 이 사람은 월급 줘본 회사 해본 적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 없겠네요. 없죠. 돈은 많이 벌었다고. 옛날 노무현 대통령하고 같이 동업했다는데 예. 뭐 그때부터 자영업자로 시작을 했죠. 처음부터. 예. 월급을 쭉 타본 사람하고 타기만 한 사람하고요. 저는 타보기도 하고 주보기도 해봤는데 한 번이라도 월급을 준 사람이 경험이 있으면 이런 말 못합니다. 얼마나 그 월급 주기가 힘든데요. 그렇겠구나. 예. 단돈 한 달에 300을 뭐 200을 준다 해도 4대 보험을 우리가 다 내기 때문에 뭐 200이면 250 줘야 되고 300이면 370 줘야 되고요.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 4일을 해요. 그래서 뭐 과로해서 사고 나는 거를 갖다가 집배원 그리고 이제 화물 자동차 고속버스 이야기하는데 의사들은 별로 과로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별로 사람 취급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의사들이야말로 이번에 전공의가 주 80시간으로 겨우 내려왔잖아요. 제 같은 경우에 레지던트 때 주 한 120시간 근무한 것 같아요. 한 3개월에 한 번씩 집에 가고요. 근데 원래 그건 제가 좋아서 한 거기 때문에 불만은 없습니다만은 제 정형외과 동료는 3일 내내 잠을 못 자가지고 복도를 걸어가다가 이렇게 쓰러져서 잠들어가지고 또 죽은 사람도 있고 자살한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안 되죠. 과로하면 환자한테 우리 의사를 떠나서 우리가 과로하게 되면은 사고가 나면 환자의 생명을 잘못되잖아요. 분명히 근데 사실 그거 간호사나 의사나 이걸 확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 대통령께서 문제의 근본을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눈에 보이는 근로시간만 줄이자. 그럼 근로시간 줄이면 환자들 응급실에 오는 환자하고 생명이 급한 환자는 누가 살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근로시간을 줄이면 예. 그러면 인턴이나 레지던트도 예. 지금보다는 뭐 병원이 두 두세 배씩 더 써야 되겠네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당이 안 되죠. 예. 아마 근데 여기에서 아마 의사들은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런 말 한 것 같아요. 뭐 너희는 많이 벌었으니까 적폐니까 고생 더 해라. 아마 이런 의미로 말한 거 아닐까요? 변호사 출신 왜 저리 의사를 싫어할까요? 의사를 싫어하나요, 이분이? 아니 뭐 보면 예. 의사 뭐 좀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 골프 모임에서 그때 우리가 의사가 한 4분의 1, 또 법조인이 한 2분의 1 있었는데 우연히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제
막 강남에서 뭐 병원 하면 임대료 때문에 남는 것도 없겠네 막 비웃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다행히 뭐 쌀 때 건물 하나 사가지고 법조인들이 예예 아마 판세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알잖아요. 인상이 막 일그러진 거예요. 니까진 게 무슨 뭐 건물이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 법조인들이 자기가 최고라는 잘못된 자만감이 있고요. 또 남들이 집보다 조금 뭐 돈이나 뭐나 집이나 조금만 올라가면은 그 폄하지. 물론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게 있지만 특히나 좀 그런 게 심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기도 노버스가 변호사 하면 정관 여부에서 많이 벌잖아. 누가 그렇죠.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우리나라 법조 비용에 실손보험이 없는 이유가 법률 비용이 표준화가 안 돼 있잖아요. 그리고 유일하게 우리나라의 많은 비용 중에 법적 비용과 실제 비용이 틀린 게 이 법률 비용밖에 없어요. 부동산 수수료도요. 법적으로 정한 거 외에는 못 받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더 주지. 근데 이분들은 법적으로 정해진 비용을 받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뭐 승리수당 20% 받고요. 뭐 형사 사건 걸리면 1억, 2억 금방 넘어가잖아요. 이번에 삼성 사건 한 500억, 1000억 나갔을걸요. 그래서 그거는 왜 고칠 생각을 안 해요? 재난적 법률 비용 때문에 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국민신문고에 올렸는데 한 달에 되도록 아직 답이 안 오네요. 아마 되게 지금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잘 어울리셨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런 글을 올린 사람이 없어요. 예. 제가 처음 올린 거 잘 같더라고요. 어울리죠. 왜 그런 글을 올리면은 비슷한 유형의 제안 이런 게 나와가지고 이건 옛날에 제안을 했기 때문에 당신 제안 필요 없다 이런 말 뜨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주위에 물어보니까 야, 모난돌이 정말 는다고 겁이 나서 안 올린 거야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겁이 많습니까? 자, 제가 너무 좀 겁이 없는 건가요? 아니, 저희가 또 원장님한테 영향 미친 건 아니죠. 아닙니다. 저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원래 그렇죠. 예. 예. 원장님 원래 그런 분이십니다. 예. 자, 지금 엊그제 저기 이 부산 영화제에 예. 신성인 씨가 등장을 했어요. 예. 그래서 한국 영화에 대해서 뭐 비판도 좀 하고 요즘 그렇습니까? 온통 그냥 쌈마이 영화, 예. 그냥 조폭의 칼부림 영화만 있다. 그분이 옛날에 친구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하실 때 예. 상당히 비판을 많이 가했죠. 예, 그리고 영화인은 딴따라가 아니다. 이러는데 예. 이분이 뭐 사생활이나 뭐 또 뭐 과거에 정치하다가 좀 안 좋은 일 이런 부분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도 또 저 연세에 할 말도 하고 대단하죠. 아주 뭐 인생은 뭐 화끈하고 아주 아주 소신 있게 사는 분이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폐암 3기라는데 예. 그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치료가 뭐 지금 하고 있는 모양인데 괜찮은 모양이다 하고 이야기도 본인이 합니다. 아마 수술은 안 되는 암의 사이즈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항암 치료하고 먹는 약으로 치료하고 있는데 요번에 이제 우리 최고 경영자 과정에 이제 신라젠이라고 이렇게 바이러스에 예. 항암제를 붙여가지고 하는 약이 있어요. 그래서 예. 제가 그때 그 3월달에 배우기 시작했잖아요. 예. 그때 8,000원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샀는데 우리 동료들은 샀는데요. 지금 48,000원 해요. 그렇게 비싸요? 예, 예. 그 신라젠의 지금 시가총액이 3조입니다. 3조. 코스닥 2위고요. 그리고 최고로 잘 나갈 때 하루 거래량이 8천억인데 그날 삼성전자 거래량이 4,800억. 그러니까 근데 뭐 1년 매출은 30억밖에 안 되고 손실은 마이너스 100억이지만 향후 가능성을 보고 이제 그래서 주식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요? 전 주식 안 합니다. 저는 안 샀죠. 우리 동료들이 많이 사가지고 혜택을 많이 받는데 그러니까 그때 우리 최고 경영자 과정에서 베트남 다낭을 3박 4일 갔거든요. 예. 저는 안 갔어요. 예. 그 같이 가서 그 신라젠 경영자분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예. 이만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이래 한 사람은 예. 이제 아주 막 10배 이상 벌었고요. 예. 저처럼 막 수술한다고 안 간 사람은 못 사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것좀 가기로 했습니다. 그거 지금 신성이 이야기하다가 또 그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그게 이제 항암제가 지금 이제 간암으로 지금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아직 이제 임상 시판은 안 되고 있는데 3상이나 해가지고 실제로 시판되기 직전에 마지막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입소문이 나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고약이 폐암까지도 확대되면은 예. 신성일 씨도 극적으로 완쾌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말하는 거죠.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신성일 씨가 이 레드카핏에 포토존에 쓰면서 예. 젊은 여성 한 명하고 팔짱을 끼고 왔는데 예. 보이는 수양 딸의 딸이다. 예. 수양 이 손녀다. 예. 이랬는데 또 엄영란 씨는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 해가 그랬는데 예. 어쨌거나 신성일 씨가 예.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하죠. 뭐 그분의 주장이 남자는 끝까지 연애를 해야 된다. 뭐 좋은 일이죠. 그럼 연애를 하는데 이혼을 안 하고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뭐 엄영란 씨가 마음이 넓고요. 여장부죠. 예. 우리 엄영란 씨가 우리 같은 동부 이천동 주민인데요. 저는 그분도 참 좋아합니다. 예. 이 연예인분들이요 상당히 예의가 바른 분들 많아요.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우리 선우영렬 씨가 우리 우에 살잖아요. 굉장히 예의 바릅니다. 아, 자주 마주치시겠네요? 자주 마주치죠. 그것도 딸이 유명한 가수잖아요. 딸은 못 봤습니다. 딸로 같이 산다는데 딸은 한 번도 못 보고 선우영렬 씨는 좀 자주 네, 마주치죠. 딸이 아주 인텔리인데도 가수로서 한때 젊었을 때 유명했죠. 그 딸인가. 예, 내게 돌아와. 예, 뭐 나를 예, 너의 사랑을 나에게 준다면. 예, 예. 그 노래 좋아합니다. 예. 엄영란 씨도 뭐 방송현 씨도 잘 차구나. 이제 국민 아줌마, 국민 어머니처럼 참 푸근하게 잘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니까 이걸 다 이해하는 거예요. 마리아 테레지아도 자기 남편이 그렇게 바라는 피아로 다 사랑하면서 16명의 자녀를 낳잖아요. 그래서 경북 영천에 그 성일관가 있잖아요. 그 집. 예, 있죠. 그 집에 나 개들이 지금 신성일 씨가 요즘 병원 다니고 한다고 다 굶어 죽었나 밥은 어째 주나 걱정이에요. 그게 아마 뭐 관리를 뒀겠죠. 한때 그 말도 키웠는데 말은 뭐 나중에 처리를 했더라고. 큰 개를 키우죠. 예, 큰 개들을 키우죠. 예. 알아서 할 겁니다. 또 개들은 또 스스로 또 이렇게 잘 알아서 잘 먹으니까요. 자, 이번에 그 추석 연휴에 아주 극단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죠. 아, 어금니 사건. 이영학인가 뭐 어금니. 예. 그 그대 백악종 그 뭐 좀 어떤 병입니까? 굉장히 희귀한 병인데요. 저는 한 번도 보지는 못했지만은 뭐 암처럼 점점 커지는 병이라면서요. 이 몸이 계속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이 목을 막는다, 목구멍을 이런 병이라는데. 굉장히 희귀한 병이죠. 예, 근데 희귀한 병인데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사람이나 그 사람 딸 유전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 동정을 표하고 기부도 하고 언론을 탔는데 예. 저런 거를 갖다가 뭐 그냥 기부금을 좀 떼먹는다든가 뭐 빙당하거나 차원이 아니라 예. 아예 그 가족 자체가 영화에 나오는 몬스터 패밀리 비슷하게 참 부인을 갖다가 성매매에 동원하거나 또 아버지 쪽에 하고의 또 어떤 관계부터 시작을 해서 자살에 이른 경이 딸이 친구를 삐끼 역할을 해서 데려와서 죽음에 이르게 한 거라든지 이 사람의 어떤 생활이나 이런 걸 보면서요. 너무 엽기적이에요. 언론들이 그걸 너무 터는데 나 그 사람 초상권 요즘 뭐 범죄인의 초상권을 막 공개해야 된다 하지만은 저건 더 이상 좀 안 틀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 쌍판도 보기 싫어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전 국민의 3%는 사이코패스입니다. 3%가요? 예, 그걸 알고 이제 생활에 대처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정확한 정신과 논문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소설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사이코패스에 대한 소설가로 굉장를 베스트셀러한 작가가 있어요. 여자 작가. 갑자기 제목이 기억 안 나는데 그 사이코패스의 시각으로 쭉 소설을 쓴 책이 있는데 그 마지막 말미에 그런 말이 나오죠. 전 국민의 3%는 아주 이런 남을 죽이고 자기 와이프를 성매매에 올리고 또 소아 성애를 한다. 성애 피데필리아인가 뭐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3%는 되기 때문에 알아서 잘 피해야 됩니다. 지금 두드러진 사이코패스로는 강호순이 예. 이 평택이니까 뭐 어디 몇십 명 죽였죠. 몇십 명 죽, 열몇 명 죽였죠. 예. 그다음에 유영철이 예. 뭐 제일 많이 죽여가지고 그렇죠. 그 연대 그 뒤에 산에 예. 그 내과에 예. 그게 많이 묻고 했죠. 그런 사람들이 희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100만 명에 한 명 있는 게 아니고 3%입니다. 그러니까 100명 클래스 있으면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한 80명 때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 중에 한두 놈은 좀 이상했잖아요. 항상 그런 겁니다. 조심해야 그래서 됩니다. 보니까 자기의 성적인 욕구를 갖다가 다 취하고도 예. 동의든 강제든 예. 그리고 여자를 또 죽여요. 예.
그리고 또 사람을 죽여놓고 돈은 안 뺏어가요. 유영철이 같은 경우에는. 예. 또 정남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재판정에서 죽이는 피를 보면 흥분이 된다. 예. 이러면서 쾌감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해놓고는 나중에 교도소 안에서 목을 매가 죽었어요. 예. 그래서 이 사이코패스의 원인이 후천적이라고 봅니까? 선천적이라고 봅니까? 복합적이라고 봅니까? 복합적이라고 봐야죠. 원래 모든 생물은 돌연변이가 있습니다. 일종의 돌연변이라 봐야 되겠죠. 정신적 돌연변이다. 예, 예. 돌연변이고, 그리고 원래 인간의 호모사피엔스가 굉장히 잔인한 종족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이 어찌 보면 우리나라를 한다. 우리 사피엔스보다 훨씬 키도 크고 인물도 잘났고 머리가 좋아요. 근데 사피엔스의 장점은 협력을 잘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혼자서 여행 가나 이런 걸 좋아하는데 또 내 친구는 또 혼자서 못 잔대요. 누구든 뭐 남자든 여자든 같이 있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은 때로 다니기 때문에 잘 지질 않죠. 근데 저는 아마 네안데르탈인 피가 많이 섞인 것 같은지 모르겠지만 네안데르탈 유전자가 우리 인류의 한 5 내지 6%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겠죠.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외로운 늑대라 해가지고 혼자 다니는 걸 좋아하고 뭔가 좀 특이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이코패스란 말이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게 피치 못하게 3% 정도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일종의 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알고 잘 대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매스컴에서. 자, 그렇다면 이 사이코패스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히틀러 같은 경우에는 뭐 동성연애자, 무슨 집시, 장애인 등을 열등 인간으로 취급을 해서 멸종을 시키려고 들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유대인과 더불어서요. 근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사이코패스라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걸 알아낼 방법이 있습니까? 저 사람이 사이코패스의 속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요. 사이코패스니까 정말 속성을 알아내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감추니까요. 굉장히 충동적이고 잔인하고 폭력적인 사람은 드러나잖아요. 드러나니까 감시와 견제의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들은 사고를 잘 못 치는데 교묘하게 자기를 감추거든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는 겉으로 착하게 보여야 접근해서 죽일 수 있잖아요. 그 폭력적으로 한 사람은 누가 다 방어를 하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 사이코패스의 범죄의 한국의 최초의 원조가 살인의 추억 영화에 나오는 화성 연쇄살인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범인 못 잡았죠. 못 잡았고 뭐 범인으로 짐작되는 사람이 버스 타고 가는 거를 봤다 이야기도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죽인 여성들을 굉장히 잔인한 방법으로 이 하수구나 이런 데 던져놓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아직도 택시 사고는 계속 일어나니까 특히 여자분들 혼자서 밤늦게 택시 타는 거 조심할 수밖에 없고요. 택시의 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계속적으로. 그리고 또 큰 골프장이나 아주 큰 주차장에서 외진 곳에 여자 혼자서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술이 취한 상태에서 남자는 무방비 상태니까요. 그런 데 갈 때는 각별히 조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때 그런 걸 매사에 3% 정도는 사이코패스가 있다는 전제하에 생활을 하는 수밖에 없죠. 전번에 뭐 창원이니까 어디서 골프 연습장에서 3명이 여자하고 여성 한 분을 남편하고 같이 갔다가 따로 또 차로 둘이 그렇죠. 오는데 여성을 납치해가지고 납치하자마자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사이코패스죠. 이상한 부분이죠. 우리나라가 그래도 세계에서 제일 치안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험하기 때문에 특히 외국 나가면 더 조심해야 되고요. 미국 보세요. 그 사이코패스가 라스베가스 호텔에서 몇천 발을 5,800발 쐈습니까? 그야말로 사이코패스죠. 기술을 다 옛날에 배워가지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총기가 규제가 안 되면은 그런 사건 뭐 비일비재로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냥 100만 명에 한 명 있는 병이 아니고요. 3%가 있는 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에 알아서 대처하십시오. 이 세상은 그렇게 안전한 데가 아닙니다. 항상 3% 정도는 위험한 인간들이 있다 생각하고 하면은 별로 뭐 실망할 것도 없고 그렇죠. 그 최근에 영화 보면 나를 찾아준가 봤습니까? 나를 찾아줘? 한국 영화입니까? 아니 미국 영화인데. 못 본 것 같은데 뭐죠? 그 벤 애플렉이 나오고 그 여자가 결혼해 갖고 이렇게 사는데 여자가 나중에 가출을 그 막 정치 뭐 그래 막 살인하고 정치가 아니고 살인을 하고 이렇게
옛날 남자친구 유혹해가지고 예, 이렇게 예, 성관계하다가 칼로 봤습니다. 그게 예. 나를 찾아줘. 그저 제메스가 2번이나 봤죠. 예. 예. 그 여자 사이코패스죠. 예, 그 여자가 그 세븐 감독이 그 여자가 또 되게 예쁘던데 여자 영화배우 이름이 뭐더라 하여튼. 예, 그 여자 많이 이쁘죠. 예. 그래 결국 또 살더라고요. 근데 통계학적으로 남자한테 많습니다. 사이코패스가. 그런 거 보면 선천적 원인이 많다고 유추할 수도 있겠죠. 예, 비율이 한 10대 1 정도로 남자한테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여자는 XX 유전자잖아요. 같은 게 있으면은 비교적 좀 완벽한데 우리는 XY 아닙니까?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거의 모든 전쟁의 99% 이상은 남자가 뭐 히틀러, 스탈린, 모택동 다 남자 아닙니까? 근데 뭐 마리아 테레지아 뭐 전쟁 별로 한 거 없어요. 아들이 뭐 20전 20패 했고요. 하여튼 우리 남자들이 대거 반성하고 여성들을 존중하고 또 조심하고 그래 살 수밖에 없죠. 세상이 뭐 원래 좀 험합니다. 세상이. 예. 아, 참. 그러려니 해야 됩니다. 예, 요즘 근데 저렇게 내용을 너무 상세하게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것이 저게 과연 필요한가 하는 이런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범죄. 보도에서 이렇게 키포인트를 놓치는 거예요. 이 사이코패스가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희귀하다 사람들이 착각을 할 거예요. 저런 놈은 없을 거야 아마 이 일상생활에는. 근데 여러 방송할 때 기자들이 여러분들 3%가 사이코패스입니다. 이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포인트를 빼고 보도를 하는 거죠. 지엽적인 것만. 예. 아마 3%가 사이코패스라는 사실을 알고 많이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보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전국적으로. 그럼 사이코패스는 약물로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까? 아마 있겠죠. 정신과 근데 그 소설을 제가 읽은 소설가의 그 남자의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알고 수영으로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에너지를 낭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모가 정신과 의사였는데 치료에 실패했죠. 또 약을 또 먹기를 속이는 거예요. 약을 먹는 척하면서 뱉어내고. 이 또 사이코패스의 특징이 머리가 좋아요. 아이고. 참 이게 약이라는 게 별거 있습니까? 뭐 그냥 바보처럼 잠재우는 거죠. 참. 아유. 참. 일본에 보면 이런 사이코패스를 소재로 한 소설들이 많은데 그죠? 한국엔 또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몇 개 있습니다. 그 여자 작가 이름은 모르겠네요. 그냥 재밌게 봤는데. 저도 그 책 소개하는 건 옛날에 봤는데. 그런 류의 소설을 읽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가. 좀 불쾌한데 그래도 한 번쯤은 읽어볼 만합니다. 이 사이코패스의 내면 심리를 잘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본인이 그렇게 사이코패스의 내면 심리를 잘 파악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도 신기하긴 해요. 그래서 이 작가가 당시에 왜 그 사람 소설 한 몇 권 썼는데요. 한 10권인가 썼는데 다 사이코패스에 대해서만 썼어요. 그래서 왜 자꾸만 이런 사람 소설만 쓰냐니까 사회에 이걸 알려가지고 굉장히 많은 숫자의 사이코패스가 있다는 걸 알려가지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적는다. 그렇게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했겠죠. 그리고 저는 또 의사이기 때문에 인턴 레지던트 하면서 뭐 5만 경우를 다 봤지 않겠습니까? 뭐 방송에서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옛날에 근무할 때는 그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몰래 이 상간을 하다가 들켜가지고 이런 말 해도 됩니까? 그럼요. 예, 뭐 19금이니까 이 수축이 돼가지고 붙은 채로 온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구나 우리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조사해놓고 푸른 기억도 나고요. 본인이요? 제가 이제 의사니까 재밌게 치료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5만 경우를 다 봅니다. 뭐 조폭도 보고요. 뭐 조폭이 제보고 수술을 잘해가 살려주는데도 막 칼로 찌른다고 협박하는. 그러니까 그거를 죽이려고 했던 놈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왜 살렸느냐 그런 경우도 봤고요. 제가 흉배과 의사니까 얼마나 험한 꼴을 많이 뵙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번에 그 이영학인가가 그 이해가 하나 안 가는 부분이 저기 정신지체 2급이라는데 저게 이해가 갑니까? 그 사람이요? 살인자가? 정신지체 2급이라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래서 정신지체가 되면 장애인 판정으로
뭐 대체로 정신지체자들은 기초생활수급자이기가 쉽고 또 장애인 판정으로 해서 또 뭡니까 그 보험금? 저기 보조금? 국가에서 장애인 보조금. 보조금 합쳐서 160만 원인가를 받는다잖아요. 굉장히 많이 받네요. 기초생활수급에 장애인 수당까지 얹어져서 그러는데 저게 그뿐만 아니라 뭐 병원을 가도 무슨 기차를 타도 뭘 해도 다 혜택이 있죠. 다 혜택이 있고 뭐 아마 학교를 가게 돼도 그럴 겁니다. 그때 저런 식으로 그 판정을 하는 것도 지금 옳은가에 대한 이 복지 체계의 문제와 더불어서 어떻게 판정을 하길래 저래 노는가 좀 의사들 그 이 사회에서 좀 그런 판정에도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정신과 전문의가 저걸 판정을 하는데 제가 뭐 그 분야는 전공이 아니라서 말을 좀 하기가 어렵네요. 근데 결국은 이 진단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서류입니다. 그 잘못되면 허위 진단서 하면 감옥 가잖아요. 근데 이제 요번에 우리 의사들이 그걸 대부분 한 게 그걸 일률적으로 10,000원으로 해라.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위험 부담을 감안을 하는 부분인데 세상에 다 이렇게 비싸게 받는 부분에는 그 위험 부담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정신지체 장애에서 진단서 같으면 이걸 정말 하려면 얼마나 많은 책도 보고 실험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그 하나하나 쓰는데 얼마나 손이 떨리겠어요. 이걸 하나 하면 국가 예산에 뭐 몇 억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평생 정신지체자들한테 주는 돈이 꽤 많거든요. 평생을 치면은. 근데 그거 하는 데를 10,000원 이상 받지 마라. 그러니까 이건 나는 이 나라가 생각이 난 나라야말로 정신지체에 빠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중요한 서류에 대한 대가가 10,000원이면은 의사들이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려 하겠어요. 아마 어떻게 판정을 받게 됐는가도 경찰 수사 항목에 들어 있다예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진단 여부에 대한 책임도 물으려면 진단서에 대한 대가를 줘야죠. 대가도 마찬가지로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공감을 합니다. 아니 세상에 요새 짜장면 한 그릇 먹어도 7,000원, 8,000원인데 그 아마 이런 걸 쓰려면 적어도 한두 시간은 심사숙고를 해야 될 거예요. 타이프 치는 거야 빨리 치지만은 굉장히 많은 생각할 게 많다 아닙니까? 근데 누가 의사들이 그 10,000원짜리에 대해서 물론 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 의사들은 무조건 희생을 해야 된다 히포크라테스 생각하지만 의사도 생활인이에요. 자식도 키워야 되고 자식들 대학 교육 누가 공짜로 시켜줍니까? 그렇잖아요. 뭐 대가가 주어져야 의료 기술이 또 유지가 되죠. 대가가 주어지지 않으면 의료 기술이 유지가 안 되겠죠. 다 미국 다 갑니다. 뭐 영어 하겠다, 공부 잘하겠다, 미국 못 갈 이유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서 얼마나 이거 의사들이 많이 잘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자기들 뭐 법조인 대통령이라고 뭐 법조인에서는 한 장에 몇 천만 원 받아 먹으면서 우리한테는 10,000원이라고 이게 잘못된 나라죠.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네. 아니 지구가 국회의원 3분의 1 장악하고 지구 출신이 대통령이었다고 상대방 전문가를 이렇게 개똥 취급하면은 다 미국까지 누가 있겠어요? 영국의 의사들 다 미국 다 갔잖아요. 전부 인도, 파키스탄 의사들이 장악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후배들 지금 다 일본하고 미국 공부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사이코패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100명 중에 3명이라면 사이코패스가 어느 날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고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충분합니다. 군을 장악할 수도 있고 맞습니다. 경찰의 수장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섬뜩하네요. 그래서 미국이나 독일 군의관들은 굉장히 파워가 세요. 독일에는 육해 공군이 있고 의무군이 있어요. 그래서 의무군 장교가 장성에 대해서 이 사람 군을 지휘할 능력이 없다라면 그 사람 전쟁 못 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보세요. 뭐 그 군의관들을 뭐 완전히 그냥 개똥으로 제가 달리 표현할 게 없습니다. 개똥 뭐 개똥으로 지금 모든 분야에서 뭐 군, 정치, 뭐 국회의원도 의사들 3명밖에 안 되죠. 약사들이 더 많을 거예요. 또 간호사들이 더 많고요. 만나면 뭐 개똥 취급하는 거예요. 비웃고. 그리고 뭐 좀 똑똑하게 하면은 우리 최고 경영자 동료들이 갑시다. 김승진 원장님은 좀 다른 의사들하고 틀린 것 같아요. 이 말은 의사 전체에 대한 생각을 개똥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의사 중에는 그래도 좀 빠리빠리하네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개똥으로 본다 이거죠. 의사란 직군 자체에 대해서. 내가 볼 때 적어도 다 별 수 없더만은 보니까. 그래서 뭐
저도 그러려니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이코패스를 정확하게 가려내는 게 정신과 의사의 책무고 또 의사의 책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판단을 존중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진단서 한 장 10,000원 주고 또 사회 인식을 개똥으로 취급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요번에 여행 갔는데 같은 선배인데 야, 뭐 우리가 원래 조선시대 때 중인이었잖아. 그러니까 다시 중인으로 돌아가는 과정이야. 이런 헛소리를 또 하는 거예요. 그 헛소리지. 그 지식인이잖아요. 지식인. 조선시대 때는 산업공상으로 아주 저 양반들이 다 해먹은 거였고 지금은 테크노라트 그냥 문자 그대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사람들한테 봉사하고 민주화되는 거죠. 최근에 그 유발 할라리가 지은 그 호모 데우스 책을 읽고 호모 사피엔스는 별로 책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다 아는 이야기만 해가지고. 근데 호모 데우스는 좀 좋았던 게 인간이 이렇게 자유로워진 거는 종교에서 벗어났다 이거죠. 새로운 의학 기술 때문에 수명이 100년으로 늘었고요. 또 많은 전염병에서 해방이 된 거죠. 또 많은 과학 기술들이 우리를 신의 영역에 있던 거를 우리를 해방을 시켜줬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아직도 고루하게 산업공상에 빠져가지고 뭐 MB가 장사꾼 출신이었기 때문에 산업공상 최고 하층민이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봤고요. 참 그 여러 가지 독특한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자, 세상이 점점 좀 맑아져야 되고 예. 이렇게 밝아져야 되고 근데 요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뭐 이걸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지금 이 국민건강수호 비대위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것을 전문가로서 의견을 밝히는 게 나라를 구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책이 잘못되면은 100조 이상의 돈이 낭비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정말 효율적인 데 써야 되거든요. 예. 이게 정말 이렇게 되면 나라 망합니다. 일이 벌어지기 전에 예. 막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구국의 일념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뭐 그 신념을 존중합니다. 좀 잘 예. 조언해 주십시오. 예, 우리도 열심히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